전문가 개발하는 사람이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그리고 제 전공은 화학과학 엔지니어고요. 유권자입니다. 이 네 가지 특성이 조합이 돼서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여러분이 딱 세 가지만 알고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사전투표율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부정선거에 4년 동안 파헤쳤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답을 못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 2016년 그러니까 4.15 총선 바로 직전에 그 선거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당일 득표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거 꾸물꾸물한 게 이제 사전 득표입니다. 딱 보시다시피 당일 득표율보다 사전 득표율이 항상 높아요. 대부분 다 높아요. 이렇게 유해적인 것도 있는데 다 높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2016년도 이랬는데 2020년에 이거보다 좀 높게 나왔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이게 개인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막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여기에 이제 우파의 앞이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전투표는 아까도 얘기 많이 했듯이 관내 사전투표하고 관외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투표를 데이터를 두 개로 싹 분리를 해봤더니 관내 사전투표는 선거일 득표율보다 거의 같게 움직이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관내 사전투표는 보시다시피 관내보다는 좀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파의 압축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개를 이제 묶어 놨을 때 이게 관내보다 관외가 이게 높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자, 먼저 이제 아까도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이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관내 사전 투표지는 사전 투표소에서 지역 선관위로 갔다가 바로 개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사전 투표는 이 오픈 봉투는 우편집주국 교환센터를 거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갔다가 개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죠. 이제 관내 사전 투표의 투표인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 관내 사전 우편 봉투는 그 사전 투표에서 투표가 끝난 다음부터 최소 4단계에 걸쳐서 투표지 봉투 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하고 우체국 사이에 그리고 우체국과 다시 이 지역선관위 사이에 4번에 걸쳐서 투표인수, 그 봉투 수를 세기 때문에 이 투표인수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까도 봤듯이 이 관내 사전투표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서 물리적으로 이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와서 투표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의 투표인수와 투표자 본인 여부는 실제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관내 사전투표는 실제로 그 유권자가 가서 했고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즉 투표인수와 본인 여부가 같다라는 거가 이제 제가 이번 분석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여기에 이제 우파의 앞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사전투표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연령대별로 투표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면은 50대, 60대, 40대, 그다음에 거의 뒤에 20대들이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쫙 쪼개서 보면은 관내 사전투표만 보면은 20대가 전체 29%나 차지합니다. 20대가. 그 20대를 다시 쪼개봤습니다. 다시 쪼개보니까 20대 중에서도 남자, 20살, 21살, 22살의 남자가 전체 이 20대의 36%를 차지합니다. 이 남자가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기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현역 군인들입니다. 현역 군인들.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은 이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선거가 있어요. 중대장이 이제 투표하기 위해서 나와 가자 하면은 나는 몸이 아파서 못 가요. 여러 핑계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럼 통상적으로 투표율 70%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가고 3명은 안 가야 되는 게
통상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20대 여기는 다 갔어요. 다 가서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관외사전 투표, 관외사전 더불어민주당의 관외사전 투표율이 여기 이제 파란색 선이 적은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열세 지역이거든요. 열세 지역이라는 게 반대로 보면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수 강세 지역에서는 이 회색 관외사전 투표율이 엄청 더 높은 거를 알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젊은 애들의 반발입니다, 반발. 그러니까 보수 꼰대가 원칙적으로 싫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20살, 30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보수 꼰대를 싫어합니다. 그 투표 결과가 저러한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20, 30대를 어떻게 다룰 건지가 도닥거려갖고 우리 쪽을 만들 것인가가 이제 우파의 하나의 숙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관외는 선거율 투표율보다 이렇게 높은 거가 데이터로 이렇게 증명했는데 관내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관내는 선거율 투표율하고 그 모든 연령층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율 투표라고 같이 가야 되는 거가 맞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결과가 어땠습니까? 채널A에서 발표한 건데 이긴 쪽도 이거 말고 앞에 이긴 쪽도 진 쪽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총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이고 참. 참.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180대 103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예. 자 이제 다시 이제 16대 그래프를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20대 선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율 대비해서 아까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쪽으로 하는 득표율이 나왔고 이거를 관내와 관외로 이제 구분을 해봐도 관내가 원래는 선거율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같이 움직이는 게 유권자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관내도 다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고 관외도 다 이렇게 다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 16대에서 저런 식으로 선거율보다 사전투표가 더 더불어민주당이 높게 나왔는데 뭐 20대가 이렇게 나와서 뭐가 문제냐라는 거를 지금까지 사실은 저도 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이 있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작하는 사람들이 놓친 허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KBS에 올해 2월 달에 이제 보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보도 요청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보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작자들이 놓친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의 IT 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올해 관외사전 투표 관점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게 되면 등기번호가 부여되고 이 등기번호에 따라서 우체국 우편에 가보면은 이 우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201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주현 변호사하고 여러 이제 박주현 변호사를 돕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270만 건이나 되는 우편 배송 기록을 다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다 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올해 12월 달에 이거를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관외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투표지의 유력표를 넣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 뒤에 관내사전 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외사전 투표의 투표일수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관외사전 투표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 사전투표 1일차에 이제 140만여 통의 우편 노트가 배송이 됐는데 이거의 평균 배송 시간이 30시간입니다. 30시간. 그러니까 2일차는 120만 통이 배송됐는데 평균 시간이 2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일차보다 10시간이나 더 걸립니다. 한 통당. 근데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이미 1일 배송 체계가 다
시행되고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우편 집중국별로 하루 처리량을 300만 통에서 30만 통까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집중국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 한 달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우편물 처리 비상 근무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 시간이 하루를 초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 이상을 초과한 거를 여기 이제 2일차는 그런 경우가 적습니다. 1일차를 이제 30시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봤더니 30시간 이하로 배선된 거가 80만 통이고 80만 통은 19시간 평균 걸거든요. 한 통 배선하는데 19점 걸릴 거고요. 30시간을 초과한 게 63만 통이 30시간을 초과했는데 그게 얼마나 걸렸냐면 통당 44시간. 이틀이 걸립니다. 이틀. 이틀 동안 있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가 차네 진짜. 성북구 개표장에서 특이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음. 성북구 개표장에서 이제 공정한 쪽에 TV 쪽에서 이제 그 개표 영상을 찍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이상한 이 관외사전 우편 봉투가 확인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본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드가 있는 부분에 잘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이제 그 개표장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번호에 해당되는 거를 제가 이제 아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대전 유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북구 우체국으로 가야 되는데 성관에 가야 되는데 이 총 44시간 중에서 23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 있었어요. 여기 의정부 우편 집중.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가야 되는데. 바꿔치기. 예. 근데 문제는 이런 표가 저 한 표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의정부에서 바꿔치. 보니까 이제 성북구 선관위로 관리를 가야 되는데 사전투표 1일차 전체가 이제 11,678통이었거든요. 11,078통인데 같이 들어온 우편 중에서 2,568통은 보냈어요. 바로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안 보내면 선관위가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9,110통은 23시간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은 사전투표 2일차에 발생한 것과 같은 시간에 보냈어요. 같은 시간에 보냈다면 이 통수하고 그것들을 섞어서 보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보냈는지 상상을 해보면은 만약에 9,110통에다가 1번만 찍었다가 엄청나게 보냈어요. 근데 9,110통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보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개표할 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9,110통이 1번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이제 머리를 써서 여기 9,110통과 2일차에 2일차에 이제 그걸 섞어서 보낸 겁니다. 이 9,110통에 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9,110통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북구 갑선거구와 성북구 을선관위가 있거든요. 이 성북구 을선관위가 있고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했듯이 그 선거일 득표일과 관내나 관내가 비슷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선거일은 55.6이고 여기가 관내는 한 68, 80.8%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메꾸는데 필요한 통수가 약 8,400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투표 2일차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충 10분 정도 해서 9,100 정도를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놓고 이 확보를 해놓고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딱 걸렸어. 다음. 이런 거가 성북구만 있었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듯이 연수구 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3,685통이 그 이틀 동안 그 부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천 우편 집중국하고 의정부 우편 집중국인데 거기에 3,600통이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선거관리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는 47개 선거관리예요. 그러니까 선거구 수를 따지면 거의 한 100개 내지 80개나 100개 정도 됐습니다. 이런 선거구에 만약 우편 봉투가 우편 집중국에서 이틀 동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작자라도 돼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작자라도 관내 사전투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표인수를 조작을 못합니다. 워낙 다단계에 걸쳐서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거가 이제 관내 투표율하고 관내 투표율을 같이 갖게 해야 되는데 투표인수를 조작 못하니까 관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바꿔치기를 수밖에 없죠.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럼 바꿔치기 하는데 자, 그 사전투표소는 3,400개나 되고 선거관리에는 250개나 되는데 자, 저만은 이렇게 많은 그 인력과 조직에 연관되는 쪽에서 바꿔치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저라도 그렇게 안 하죠. 우편집중국은 24개밖에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편집중 중에서 몇 개 우편집중에서 일어났는데 자, 그 우편집중은 전혀 관리체계가 없습니다. 무주공산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적고 연관 조직 인원도 적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배송되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우편 종사하는 인력들이 휴무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선거 관련 우편만 다루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각 선관위로 250개 선관위로 가야 되는 우편들이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집중. 얼마나 좋습니까? 다 집중이 돼서 원하는 수만큼 와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거기서만 핸들링 하면 아주 감쪽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미 아까 이제 명지석 교수님이 잘 말씀하셨듯이 설계에서 이 선거구에서는 몇 표가 관제사전에서 필요하고 몇 표가 관내사전에 필요한지 이미 다 아주 잘 설계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리 여기서 몇 표를 바꿔쳐야 될지를 다 준비를 하니까 빈봉투 그러니까 그 후보가 찍힌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봉투를 준비를 해놨는데 문제는 라벨이거든요. 라벨이 뭐냐면은 이거가 다 이제 선관위 가는 쪽에다 크로스 되기 때문에 바꿔치기 할 표의 라벨과 원래 라벨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벨을 바꿔치기 하는 그 소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우체국에서 하루가 걸리는 건데 이것도 기존에 있는 걸 뜯고서 하는 게 아니라 뜯고서 하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아까 말한 성북만에서 8천, 9천 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꿔치기 하는 방법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라벨만 그 이제 바꿔치기 할 거로 바꿔쳐서 보냈다라는 거로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표 봉투를 폐기시키고 이 조작에 종사하는 그 실행 인력은 이게 선거 때만 만약에 필요한 인력이라 그러면 선거 때만 고용을 하고 퇴사시키면 정말 감쪽 같습니다. 누가 압니까 이거? 소수의 인력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얘기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이 끄적끄적한 면이 있는 상태로서 이거를 그 투표 사무원, 그 사전투표소의 투표 사무원이 저렇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벨을 붙이는 거는 투표 사무원이 붙여서 주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 붙여서 다른 문제를 있기 때문에 5 발급 훼손된 투표지 우편봉투는 재발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투표 사무원이 이렇게 잘못 실수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있더라도 다시 발급해서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도 이런 게 개표장에서 확인했다는 얘기는 이 봉투가 제 봉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관내 사전을 보셨고요. 관내 사전에서 또 이 인간들이 또 간과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와중에 다음 잡혔구나. 대한민국 선거는 50% 전자투표 시스템이고 50% 아날로그 투표 시스템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사전투표인과 사전투표인과 전자적인 면제 통합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고서 이건 디지털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투표했고 몇 명이 뭐 한 거 이런 정보가 다 이제 투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 시스템인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전자적으로 조작을 하더라도 아날로그적으로 그 조작된 수만큼의 투표지가 투표함에 들어가서 개표장에 나타나지 않은 꽝입니다. 네, 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조작을 한다고 정말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이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 이제 12시간 하루 종일 호떡을 만드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떡 저런 제조사에서 그 전분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은 30초로 해라. 최소한 30초로 해라. 그리고 표면온도 80도 불판에서 앞면을 30초, 뒤집어서 30초를 부을 거라고 딱 이렇게 스펙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정품 한 개의 호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시간이 걸립니까? 30에서 90초가 걸리겠죠. 예. 그러면 이제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만든다면은 12시간은 12시간 곱하기 60초 하면 43,200초가 되고요. 이 43,200초 동안에 그 90초당 한 개씩 만들어주니까 나누게 하면 48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2시간 동안 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 동안에 480개. 여러분 생산 가능하십니까? impossible.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아니 오줌도 넣어야 돼. 오줌도 들어가야 안 되죠? 네. 예. 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전에 이제 선관위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전 투표인수를 예측하고 이제 저런 발급기를 배부를 해야 되거든요. 배부를 할 때 배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려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860명 정도 저런 발급기 한 세트가 처리할 수 있는 거가 12시간 동안 860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거와 의미하는 거가 50초당 한 명씩 발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0초당. 근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한 35초 걸릴 거다. 라는 이런 기준하에서 발급기를 각 사전 투표소를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전 투표용지까지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21대 국회의원 투표소의 영상 중에서 사전 투표를 가장 빨리 한 곳을 찾아서 봤더니 저기 광주 독립동 사전 투표소입니다. 이 독립동 사전 투표소는 원래는 이렇게 마스크를 내리고 신분증하고 얼굴하고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도 생략한 채 저 한 데스크에 두 사람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한 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7명에 대해서 평균을 해봤더니 39.6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수 단계에 해당되는 신원 확인과 투표지를 인쇄하는 인당서 시간을 재봤더니 25초에 30초. 즉, 이 25초에 30초는 절대 줄일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절대 줄일 수 없는 시간. 네, 이거는 아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호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06시에서 18시까지 25초에 30초까지 지속해서 12시간 동안 발급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없습니다.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소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소를 체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일동 대구에 있는 동아일동 사전투표소는 2일차에 보면은 12시간 내내 27.7초마다 투표지 장식을 발급했어요. 근데 이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까지 같이 있어가지고 투표지 3장을 발급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12시간 내내 27.7초마다 투표지를 하나 발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하면은 이 10시 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기 불편한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투표율이 낮고 사실 10시 이후는 이제 나름대로 투표가 하기 편한 시간 때문에 투표율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는 고려해서 동아일동 사전투표소의 시간을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사전투표 2일차에 사람들이 붐비는 요 마지막 시간대에 보면은 21초마다 한 명씩 한테 투표지를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지. 다음.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국정원에서 발표했던 게 통합명부 시스템에 투표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불가능한 투표지 발급 속도는 국정원이 투표인수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물리적인 증거입니다. 저거는 그냥 산수고 과학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얼마의 유용표가 들어갔냐라고 산정을 좀 해보면은 이 동아일동 같은 경우에 1일차가 시간이
8.2초가 걸렸거든요. 12시간 내내. 이것도 사실은 빠르다고 보지만 38.2초가 그래서 맞다고 가정을 하면은 38.2초하고 27.7초 사이에 1131명과 1558명이 투표했지 않습니까? 이 두 표의 차이 427명이 얹어진 겁니다. 전자적으로. 그리고 이 얹어진 표 427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방법이든 그 관련 사전 투표를 넣으면은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지금까지 4년 동안 몰랐던 사실입니다. 예, 이런 거는 통합 명문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증감해서 숫자를 발표했을 때만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게 국회의원 선거 때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최소 대통령 선거도 30초가 걸렸고요. 다. 문제가 있는 사전투표소를 다 뒤졌더니 이제 전부 다 뒤졌습니다. 다 뒤졌더니 저기 대구 북구 무태조항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 2일차에 12시간 내내 24.5초마다 한 명씩 발급된 겁니다. 이거를 다시 그 시간대별로 나눠서 보면은 분변의 시간대는 거의 19초, 20초마다 한 명씩 발급했다는 얘기죠. 373명한테 19.3초마다 발급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빨갱이들한테는 가능하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거가 전자투표 시스템, 전자투표일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그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사실을 쟤네들이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여 우편봉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봤듯이 문제가 어디라고 들으셨습니까? 배선국이죠. 네. 배선국에서 왜 24시간 체크를 하냐. 그 체크를 못하게 막고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다른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얼마나 앞장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우체국이나 우편 배송 집중국이나 그런 바로 나가요. 분리해서 바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바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우체국, 집중국, 우체국 이런 과정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항상 이 소중한 표가 경찰에 의해서 호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전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예, 모르는데 그나마 이제 그 선관위가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를 쓰겠다고 얘기할 때 바코드를 쓰겠다고 한 요 상태에서도 요 밑에 원래 바코드 밑에는 항상 숫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숫자. 이 숫자가 뭐냐면은 이 바코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요 이제 숫자로 넣어서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 장애들이 이번에 제시한 거에는 이게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숫자 놓고 그 마지막 사전투표하는 사람 이 숫자를 확인해서 사전투표를 적으라는 거죠. 적으면은 투표인수 조작을 못한다. 이거 어쨌거나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라고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주 최근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제 조작 방법이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확인된 거죠. 이건 물리적으로 확인되었으면서도 이러한 조작을 받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당하는 놈이 바보입니다. 당하는 놈이. 그 조작을 하는 사람이 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식의 나쁜 일을 저지를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못 막는 건 이거 당하는 놈이 바보입니다. 이런 거가 되지 않도록 좀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이 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KBS에 이러한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KBS가 이거 방송 몇 번만 떠든 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존 지난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때문에 방송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하게 말씀드립니다.